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 점유율이 70%를 넘는 상황이기에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우선 관련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단순히 위에 나온 물질들을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소니와 같이 한국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이는 일본의 수출 제재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가장 먼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물량부터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하는 불화수소의 100%를 한국에 공급하는 일본 화학기업 스텔라 케미파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라는 예측이 있다. 다만 스텔라는 대만 TSMC 인근에 공장이 있으며 일본 공장 옆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불화수소 저장고가 있어서 규제가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피해는 많겠지만 생각보단 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텔라는 한국에도 공장 건설을 시도했으나 풍이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기업의 주가는 발표 당일 하락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기업 스텔라 케미파는 큰 타격을 받았다. 단 하루 만에 2,900선이 무너졌고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2,750선마저도 무너지면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또한 관련 일본 기업들에서도 사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 외에도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전자, IT 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램. 세계 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선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소니가 보복 조치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실현되면 한국 제조사들에 의존하고 있는 621 패널을 제때 납품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디스플레이 역시 램 못지않게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크며 특히 OLED의 경우 거의 독점 시장이다. 원자재 납품업체들이 국가 시책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렇다 할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아베 정부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고객을 찾아주지 않으면 이들의 손해는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한국만큼 거리가 가까우면서 원자재 수요가 많은 국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거래하자니 트럼프가 가만히 둘 리도 없다.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는데 돈을 주면 일본의 대미 외교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애초에 일본의 원자재 생산업체에게 한국은 옆집에 사는 큰 손이었다. 특수 용도의 화학적 원자재는 운송거리가 멀어질수록 물류 비용이 올라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 국가에서 판로를 찾기 어렵다. 가격 경쟁력을 얻기 위해 원자재 가격 인상 없이 판매할 경우 납품업체가 물류 비용을 감당하게 되어 이익이 줄어든다. 한편 이 보복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상품을 수출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으로 수익을 얻던 일본 기업 및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 내 언론에서는 2019년 7월 수출 감소 폭에서 일본의 타격이 23배나 더 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9개월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며 1월에는 11.6%나 감소하는 등 오히려 무역 분쟁이 터진 후인 7월 감소폭보다 컸었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공식 홈페이지 재무성 1월 무역통계 참고로 7월 전체 무역 수출로 보면 한국은 11%, 일본은 1.5% 감소했다. 한국 7월 수출 재무성 7월 무역통계 제3국 경제 애플, HP, 델 등 미국의 주요 전자 IT 업체들에게도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다. 다만 디램이나 3D 랜드 플래시 메모리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OLED 디스플레이에는 영향이 간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은 이들 미국 업체들에게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미노 형태로 미국 업체들에게도 제때 부품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의 현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아이폰 XS의 OLED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2019년 6월까지 대월량 외국인 투자의 2위가 한국과 일본이고 베트남 수출액의 약 25%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인 만큼 한일 무역 분쟁이 미중 무역 분쟁보다 베트남 경제에 더 크고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백색 국가에서 한국 배제를 결정한 날 대국 방콕에서 열린 어지언스리 외교장관 회의에서 고노 외무상이 일본이 한국의 백색 국가 배제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출 규제 대상인 전략물자 종류와 규제 제외국 백색 국가 목록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한국 한나라만 아시아의 백색 국가였고 나머지 국가는 전부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 서양 국가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기 중국은 물론 어지연 전 국가가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남아까지 빠져있던 것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동안 특혜받다가 현재부터 어지연 중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저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중국과 어지연 국가들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기 때문. 비비안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제재 철회는 물론 어지연을 백색 국가에 당연히 넣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왕이 외교부장 역시 아세안 플러스 3은 하나의 가족과도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감이라며 신뢰와 선의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라는 식으로 일본을 비난했다. 애플 아이폰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50%. 세계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15%가 안 되지만 일본에서의 점유율은 절대적입니다. 일본인들은 전 분야에서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자국 기업의 전자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스마트폰 시장에서만큼은 아이폰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아이폰의 디자인과 기능, 브랜드 가치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폰이 공짜폰이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소프트뱅크가 내놓은 iPhone for Everybody 캠페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적용하면 아이폰을 실제로 0엔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에 관심이 있어도 가격이 비싸서 못 샀던 많은 일본인들이 공짜로 아이폰을 샀던 것입니다. 이후 아이폰 효과로 소프트뱅크의 자사 가입자가 대량으로 유출된 다른 통신사들도 아이폰을 팔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NTT 도코모도 아이폰 5S, 아이폰 5C의 판매를 시작해서 아이폰 판매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비싼 아이폰에 대한 통신사들의 할인 판매 경쟁이 아이폰을 가장 저렴한 폰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 일본 통신사 임원은 가장 비싼 스마트폰 단말기가 가장 싸게 팔렸다, 경제 원칙이 무시되고 아이폰에 유리한 일그러진 시장이 됐다고 한탄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이폰에 대한 보조금은 풀어주었지만 유독 삼성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애플이 72만원, 소니에는 52만원, 삼성에는 1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부진한 것은 한국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 통신사들의 특정 브랜드 밀어주기 전략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삼성폰은 비싼 폰이었고 아이폰은 공짜 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폰 독주 시장에서도 삼성은 올해 세계 최초 5G 폰 갤럭시 S10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6%대에 머물렀던 점유율을 10% 가까이 뛰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만이 애플도 소니도 내놓지 못한 5G 폰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5G 상용화를 선포해 도쿄올림픽을 5G 올림픽으로 치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번 아이폰 11에도 5G를 도입하지 않았고 올림픽이 끝나는 2020년 말에나 5G 폰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시장을 뒤엎을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이 통사의 스마트폰 단말기 할인 금액을 최대 2만엔, 약 22만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동안 70만원대의 과도한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아이폰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소식이었고 22만원보다 적은 보조금을 지급했던 삼성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8월 총무성이
이통사 보조금 제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집했을 때 애플이 가장 강력히 반발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아이폰 독주를 끝낼 수 있다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이제 5G가 되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폰이 되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폴드를 보고서 그 혁신성에 놀란 일본 소비자들은 이번 아이폰 11에 대해 실망이 크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보수적인 일본인들 특성상 단기간에 아이폰에서 갈아타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제 일본 시장에서 삼성은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이며 높은 성능을 가진 삼성 갤럭시가 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을 석권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